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코사인 법칙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겨서 많이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기억하기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잘 기억하도록 해보려고 하시고요. 역시나 언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가 라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까 라는 것부터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요.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거든요. 자, 이건 이따가 코사인 법칙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식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 중에서 하나 모를 때 쓰시면은 방정식을 풀어서 그 모르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기호만 다르고 똑같아요. 잘 보세요. a제곱이라는 변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다 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외우기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한 변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은 얘랑 마주보는 각이 코사인으로 들어가요. 뭐 대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변을 정했으니까 변 두 개가 남아있을 건데 그 남아있는 두 변이 여기랑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원리를 그대로 나머지 두 공식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b제곱이라는 거 알고 싶어요. 그럼 b라는 걸 알고 싶으니까 나머지 두 변 a랑 c가 남았죠? 그 남은 두 변을 처음엔 제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는 곱해서 한번 빼주고 마지막 코사인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것과 마주보는 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c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c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남아있는 변 a랑 b죠?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 더해주시고 빼기 2 써주신 다음에 ab 그대로 써주시고 코사인 값은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인 c랑 마주보고 있는 대각을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이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변형 공식도 간단하니까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변형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번에는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은 경우예요. 단순히 이항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항을 해보시고 이런 결과가 직접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역시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쌤이 먼저 한번 공식을 써드릴게요. 2b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라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은 a라는 변이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네 둘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는 두 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b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b랑 상관없는 값인 ac를 분모에 써주고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변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으면은 c랑 상관없는 ab 먼저 써주시고 제곱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에 c제곱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식에서 중요한 거 세 변과 한 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변 3개 그리고 각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값을 1차 방정식을 풀면서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는 필수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풀면서 만나도록 합시다.